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코로나19 발원지 이 논란을 두고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홍콩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의 반중국 정서가 조금 더 실제적인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악관이요. 중국의 악성 행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또 내놔서 이게 주목이 됐습니다. 중국의 질병 대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강경한 입장을 폭넓게 반영을 했다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12월 대선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전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의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인대 내용도 오늘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압박, 충돌의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국제유가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유 시장에서 일단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50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안도감을 줬고요.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루에 95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600만 배럴 현재 감소를 하고 있다, 감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역시 확인이 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WTI가 1% 넘게, 브렌트유는 0.78% 정도 상승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약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을 해서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이 뉴욕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상장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중국 기업들은 미국 가지 않겠다, 다른 나라 증시로 가겠다, 아니면 홍콩 증시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차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바이두가 홍콩 증권거래소 2차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계속 이어지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인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홍콩 거래소에서 2차 상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게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네디즈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꽤 오랫동안 미국 뉴욕 증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의 압박이 있으면 본인들은 홍콩 증시로 가겠다라는 우회를 선택했고요. 징동닷컴도 역시 홍콩 거래소의 2차 상장을 다음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역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IPO를 통해서 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홍콩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국 기업들의 홍콩 증시로의 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잘 참고해 보셔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조금씩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색적인 비난과 비속어를 써가면서 중국 쪽에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 쪽에서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써 맞불을 놓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네, 지금 홍콩을 두고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홍콩 이 의회 대신에 이 국가보안법을
부분을 단행해서 재정을 이제 단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네. 중국의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 전인데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일단 코로나19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은 일단 좋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상승세로 2천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어닝 시즌이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것이 우리의 투자에 그리고 앞으로 또 2분기, 앞으로 3, 4분기 후반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특집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준비했죠. 네, 1분기 실적은 마무리됐습니다. 2분기 하반기 실적 전망 저희가 종목 잘 추려서 전해드릴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실적에 따른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까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굿모닝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굿모닝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김영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이제 2천선 터치를 했었는데 오늘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2,000선을 돌파하다가 좀 살짝 밀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번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그 조정에 대비를 하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그다음에 종목은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하게 됐고요. 그 종목 추천하는 종목들이 그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로 요약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또 성과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하나하나씩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존스는 10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0.41. 25,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참 또 위에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의 장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누워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박스권이 이 돌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 어디 끌어올리는 시장이라면 다우존스는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거의 볼 수 없다. 그다음에 2분기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그다음에 3분기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좀 더 강하지 않아요. 특히 코탁이나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금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상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하면 미래가 왔을 때 그 현재에 우리가 아무런 그 주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준비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제가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갭든 자리잖아요. 여기 갭하락 났던 자리가 되게 강해요. 여기가. 그래도 힘을 봐서는 9,5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 위에서는 좀 버겁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이제 금융 경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금융 전쟁.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융 전쟁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무역 전쟁이 아닌 이제 금융 전쟁으로 아마 중국과 미국은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초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P는 3,000포인트의 요 자리거든요. 여기가 되게 무거운 저항대라 그래요. 근데 되게 강한 저항대거든요. 왜 미국 시장을 보냐면 우리나라 시장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미국 시장을 체크하면 돼요. 지금은 커플링이 돼 있어요. 미국 시장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몇 년 동안은 디커플링이 돼서 전혀 상관이 없게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국 시장을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포인트 까지는 아마 하반기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 펀드는 나쁘지 않다. 베트남 펀드를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베트남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트남 펀드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분간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들어오지 않는다.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머니 무브가 채권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 자본들은 다 채권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바로 옆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홍콩 H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홍콩 H지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돼요. 장중에 홍콩 H지수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좀 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자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에너지 쪽 유가는 많이 올랐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기회다라고 했잖아요. 유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네?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유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조정을 준다 해도 유가는 끌어올릴 겁니다. 40달러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올 거니까요. 유가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이게 뭐 상장 폐지? 이런 여론몰이를 너무 많이 해서 파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많이 올라왔죠. 위쪽으로 더 있어요. 40달러까지. 그걸 꼭 착안하셔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했던 은테크, 은 많이 올랐잖아요. 은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은값도 많이 올랐네요. 또한 백금 얘기했죠. 백금. 제가 백금을 재테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목걸이를 보면서 강의를 할 때 많이 하는데 제가 백금을 사고 있어요. 이거는 많은 돈을 투자도 않고 백금을 사가지고요. 백금값이 이 그래프를 보고 백금값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백금값이 올라가면 가가지고 금을 팔아요. 백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회식 비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용돈이 나오거든요. 이런 재테크를 하면 돼요. 생활 속의 재테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백금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백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 가서 금방 가서 다시 매도를 합니다. 이런 재테크, 생활 속의 재테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휘황찬란하게 무거운 금들이나 송금을 차고 다니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얇은 백금 같은 거 사서 재테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활 속의 재테크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거. 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값은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구리값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은 올라가고 구리값은 못 간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구리값이 못 간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조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구리값도 잘 봐야 돼요. 주식을 하면 여러 가지 볼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금값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매도를 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지고 있는 장롱 속에 있는 금은 한번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봐요. 그래서 금은 또 저쪽이 들어올 거다. 고점 대비 원래 고점을 찍고 쌍봉은 고점 대비 50% 정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항상 이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꼭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빠져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표를 아침에 잘 보고 우리 시장을 대응한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요동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지표들을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스페이퍼를 잘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그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환율이나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런 종목을 잘 보면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체크해서 보면 시장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달러 인덱스도 바닥 잡잖아요. 위쪽으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저희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종목 AS. AS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죠?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팔고 난 후에, AS를 잘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증권방송도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팔기보다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 난 후에, 나 몰라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또, 이런 제품을 사서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방송도 종목을 추천하면 그냥 올라가면 끝, 그냥 팔리면 끝, 그냥 그런 거보다는 끝까지 종목을 AS해주는 그런 우리 이데일리 TV 꼭 많이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의 하나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를 차지했었죠. 21만 원대, 지금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2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반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제 산업부분들의 재편, 그죠? 그죠? 제품이, 기관 산업 자체가 바뀌어요. 제조업에서, 어때요? 서비스업에서 탑은 뭐냐면, 제약, 업종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차후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 10년 후에 우리 미래를 봤을 때, 삼성전자만큼 시세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도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셀트리온이 15만 원 갈 때도 모아가 했던 이유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발달되면서 차후 10년 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뭐냐, 삼성전자만큼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면 돼요. 근데 차익을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을 우리가 겨냥을 하자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시진력이 위축이 됐지만 이제 활성화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비중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 특히 LG생활건강은 신고가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오른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시 화장품 관련주를 타겟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 이거는 주가가 빠진데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종목을 추천드렸죠. 어제 엔터메이트. 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어제 장중에 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면 돼요. 날바닥에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1,400원 위에 1,5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 눌리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1,100원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1,400원 위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아스템, 어제 살짝 눌렸어요. 다 편입이 됐을 거라고 봐요. 5일선 타고 가요. 살짝 꺾이더라도 매수를 못 하신 분들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 이 종목은 19,000원 라인, 2만 원 아래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네 종목 선택해드렸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짜면 되실 것 같아요. 현금 보유를 꼭 하세요. 보험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든타임에 왔을 때 우리가 70%를 조금 더 대형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60에서 70%는 가져가고 종목 이거를 계속 돌린다면 포트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장이고 내일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잘 편히 쉬시고요. 월요일날 저는 또 좋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례가 좀 들려서 돌발 악재로 구호를 못 외쳤어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개굴개굴. 팍팍.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들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의 챔피언 종목 전략 주식 챔피언쇼 9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수,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따른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역시 순매수해줬고 개인도 함께 순매수를 하면서 2,000선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2,000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998선까지 이제 2,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어제 2,900억 원 넘게 순매수 강하게 역시 해줬고요. 어제 외국인들도 함께 가세해줬습니다. 764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 수, 목 이렇게 3거래일 순매수했는데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크게 관심이 가는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자, 다음 코스닥을 보겠는데 코스닥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해줬습니다. 개인들이 35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역시 코스닥도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이러면서 700선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해줄지, 기관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상황 체크를 해봐야 하는 수급 시장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수급 스나이퍼를 조금 더 특별하게 수급과 그리고 실적과 좀 연관을 지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여러 가지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가장 1분기에 탑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은 바로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영업이익 추정치, 시장에서 예상했던 1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7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3,746억 원이라는 정말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잠정치를 발표한 수치가 무려 500% 넘게 높게 실적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3개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난 후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이 삼성생명 수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개인들은 2,974억 원이나 삼성생명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치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어제까지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삼성생명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기간 동안 팔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 2,600억 원 넘게 삼성생명을 팔았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거의 다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19일 이때 뭔가 수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바로 실적 발표가 이전에 났었고요. 15일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18일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19일에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3개월 동안 낮은 가격에 모아왔던 삼성생명을 실적 발표,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튀면서 그때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개인이 나타났는데 또 20일과 21일에는 다시 개인들이 삼성생명을 순매수하면서 143억 원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실적이 2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개인들이 다시 삼성생명에 쏠리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9일에는 실적 발표하고 난 직후에는 순매수했다가 빠르게 다시 20과 21일에는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하는 양상, 삼성생명의 수급이 실적에 따라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실적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큰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시젠입니다. 자, 시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주로 시젠을 많이 주목하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시젠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깜짝 실적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4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실적 발표한 잠정치를 보니까 39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276%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한 것이었고요. 자, 여기에뿐만 아닙니다.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역시 시젠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영업이익 예상 추정치가 233억 원,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33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막상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실적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추정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변동 추정치가 무려 999억 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괴리율도 300%를 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역시 시젠에 대한 관심, 개인 투자자들이 시젠에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들어갔고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시젠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자, 역시 개인들은 여전히 시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 아까 삼성생명과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자, 개인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시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때 계속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냈죠. 자, 이런 상황에서 5월 13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실적 발표한 다음 날 수급이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개인들은 역시 시젠을 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마지막 기관인데 기관은 함께 시젠을 다시 순매수를 하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깜짝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개인들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개인들은 다시 시젠으로 순매수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21일 어제까지 개인들은 다시 시젠을 39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샀던 것을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은 역시 시젠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코로나19에서 관심이 가고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섹터가 있습니다. 업종이 있었죠. 바로 식료품과 관련된 업종인데 그중에서도 농심을 함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분기의 실적 컨센서스도 역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잘 아시는 짜파구리라든지 코로나19의 수혜가 겹쳐지면서 최근에 농심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164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좋은 실적 기록할 것이다. 263억 원의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예상보다 60% 늘어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관심이 가고 신기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식료품 업종에 그리고 이런 농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삼성생명과 시젠과는 다른 수급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 3개월 동안 개인들은 농심을 3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조금 살았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서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개인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농심을 3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1억 원 정도 조금 순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그동안 코로나와 관련된 이 농심을 샀다 팔았다 하는 상황을 보여줬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99억 원 넘게
농심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식료품 업종을 이제는 조금 많이 올라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농심을 순매수하면서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식료품 업종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분기와 그리고 2분기의 예상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을 함께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실적과 수급의 연관성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목표 주가 많이 뛴 종목 베스트 3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트 진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뛴 흐름들이 있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왜 그랬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유는 2분기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사만 맥주, 소주에서 모두 가파른 성장을 시현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작년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영향을 미쳐서 매출이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케트 비용 같은 경우에 좀 적게 썼대요. 이러면 좋죠. 100억 원 정도 적게 쓴 매출 이런 부분이 있고 소주 가격 인상 효과에 판매량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 소주 이런 부분도 2분기 이어서 하반기에서 긍정적일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맥주 공장의 가동률의 추이거든요. 사실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하다가 올해 턴어라운드 시장을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소주 부분인데요. 진로이즈의 이 매출 성장이 놀랐습니다. 시장 점유율 이미 좀 괜찮은 부분이 있었고 판매가 괜찮고 소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온 흐름들 이쪽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베스트, DB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의 리포트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8,000원으로 이 증권사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대부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단이 높은 그런 목표 주가였습니다. 48,000원을 올렸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이 1분기가 전체 시장이 부진했는데 이 하이트 진로가 독주하는 시장이었다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이 하이트 진로가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매출 증가가 동반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증권사 중에 상단을 높게 48,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리포트는 DB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 3단 부스터 가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3월과 4월 주류 시장이 다소 부진했지만 회복 중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시장 점유율 상승 비슷한 시각입니다. 2분기부터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이익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목표가를 47,000원으로 상향한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증권이에요. 자, 우선 제목에서도 있죠. 찢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2분기도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앞서서 맥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는데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봤고요. 맥주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 목표 주가 46,000원으로 28% 상향 조정됐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NC소프트 갈게요. NC소프트 리니지2M 이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아주 괜찮았다라는 평가 저희가 굿머니 2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적 시즌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지2M 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잘 해줬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일 평균 매출 리니지2M은 22억 원 그리고 리니지2M은 28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이 6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리니지2M 그리고 크로니클 풍요의 시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3분기 매출 성장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만나볼게요. 올해의 게임 라인업은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큰 잡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리니지2M 해외, 블레인드 앤 소울 2 국내, 아이온 2 국내 이런 부분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베스트, 메리츠,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원 상향 조정한 곳이 가장 상단이 높았고요. 자,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19%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100만 원을 채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영업이익 1분기 괜찮았고 신작인 불소2 출시 그리고 린지2M의 글로벌 진출 예정 연내로 재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이거는 인건비, 마케팅비 이 부분이 이제 급감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대폭 증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2분기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요. 쓰는 돈이 적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이고 3분기는 4분기 기대 일정 감안해서 시점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8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죠. 12% 상향된 그런 흐름들 증권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증권사인데요. 메리츠 증권 거예요. 목표 주가 역시나 8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87만 원을 올렸고 리니지 IP의 수익 창출 능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상단을 높게 본 증권사 100만 원이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거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2분기인데요.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5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2분기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서 그 답을 찾는 전문가들도 상당했으니까 증권사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볼 텐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우선 최근 주가 상승세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언택트 시대의 대표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16% 상향 조정됐습니다. 우선 주요 언택트 부분의 자회사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 네이버 페이 그리고 네이버 웹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언택트 시대 대표주 이런 부분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바로 이거인데요. 우선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역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는데 매수 이 부분은 동사에 대해서 포털 가치를 봤습니다. 22조 원 그리고 파이내셜 3조 원, 웹툰 3.5조 원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형 2분기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늘고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2분기 92% 넘는 성장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챙겨보시고요. 자, 마지막은 이 부분입니다. 우선 적정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웹툰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쇼핑 사업부 이 가치도 긍정적이다라고 하고 5월과 6월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네이버 통장입니다. 네이버 통장 이게 포인트도 잘 쌓우고 수익률도 괜찮은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네이버 플러스 이런 신규 상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2분기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베스트 3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2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탑 3 뽑아봤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슈가 없이 실적 특집으로 종목들을 꾸려왔습니다. 1분기가 좋았는데 2분기는 더 기대되는 종목 2가지, 그리고 1분기는 좀 저조했지만 2분기가 기대되는 종목 1가지, 총 3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주임님. 네, 이오테크닉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64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네. 하면서 시장의 호평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랑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약 518% 정도 YOY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난해보다도 훨씬 좋았던 그런 실적을 시현을 해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1분기에 왜 좋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테지만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대형 기업들에서 이미 발주하고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의 영향과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증설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자연히 올라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껴나가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시장 탓에 급락을 하면서 38,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9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더 올라갈까요, 주인님? 네, 현재가가 92,000원 정도까지 네. 있었죠. 최근에 보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특히 3월 23일쯤 저점 이후에부터 상승분을 보면은 이걸 따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급격하게 올라온 게 맞는데요. 네. 다만 지금권가에서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요. 1분기보다 2분기에 추가적으로 잡힐 만한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부터는 장비 쪽으로 나가는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에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조금 벌어진 만큼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왔을 때 그때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앞으로 실적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다만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제시하는 게 12만 원이니까요. 이 구간대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자재 업체 한국카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1분기 영업이익이 1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전망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네. 1분기에도 좋았고 2분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기업인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섹터로 구분을 해봤을 때는 크게 묶으면 조선 섹터에 묶여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들 주가가 많이 안 좋죠. 맞아요. 같이 코로나19 여파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많이 맞아서 같이 동반 하락한 섹터와 함께 무너졌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다만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네.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비해서도 2배를 정도 웃도는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증권가의 예측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업의 불확실성과는 대비해서 이미 기수주되어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투자 논리는 이오테크닉스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된 증설 덕분에 추가적으로 캐펙스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것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설이 계속해서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한국카본 주가도 역시나 부지런히 잘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가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아졌는데 주가는 밑들고 있죠. 기본적으로 실적만 비교하더라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수급으로 쌍끌이를 올려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수급과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는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은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부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주인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죠. 네. 1,6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쇼크를 안겨주었는데요. 적자의 원인이 이제 한 가지를 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ELS 관련 손실입니다. 네. ELS 관련해서 환해지 관련된 손실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상해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2분기에 유로스톡스 지수라던가 각국의 증시가 올라오면서 조기 상환이 이제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1분기에 발생했던 적자가 다시 메꿔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1분기 기저 효과를 통해서 2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역시나 최근에 증시를 봤을 때는 2,000포인트까지 넘어온 상황이죠.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난 만큼 이런 증권, 금융 관련된 종목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4분기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분기 기저 효과로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설명하셨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꿔질 부분 설명하셨고요.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면서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볼게요. 최근 좀 지지부진하다가 며칠 새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그 주목했던 부분은 차트상에서도 어제 양봉이 좀 세게 나왔죠.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수급적인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었다는 것은 시장에 큰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소형 증권사, ELS적으로 이제 영업이 좀 적은 이런 위탁 위주의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2분기에는 대형사들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이 이제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지점, 여기서 함께 박스권 상단 돌파의 시점에서 함께 매수할 만한 타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가 51,300원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구간인 만큼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51,300원인데 지금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조금씩 해나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2분기가 더 기대되는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주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닝 특집으로 1분기 실적도 정리하고 2분기와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까지의 전략까지 실적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중요한 공시와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이야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공시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한 2,839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예. 미화 달러로 2억 3,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기술 이전을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러면서 2027년 12월 말까지 8년 동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아마 네. 2022년부터 루푸스 치료제인 벤리스타를 아마 생산하는 것으로 일단은 공시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네, 미국 소재 제약사와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1,841억 7천만 원 위탁 생산 계약, 이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참고해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런 이슈를 받아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오늘 2,000선을 다시 돌파를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네. 최고점 상단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정책 테마라든지 정부 쪽에서의 이런 뭐 그린 뉴딜 이런 정책과 연관된 종목들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정책 테마주 위주로 고점 돌파해 나가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은 마이너스 요소가 좀 네.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압박과 충돌이 우리 시장에 오늘은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은 선방하면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을지 네. 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장 준비해야겠죠? 네,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금요일 개장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개장 분위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도 718도 조금 더 올라가서 출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중국의 양국이 시작된 이후에 전 인대에서 이 국가보안법 홍콩에 관해서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경기 평택에 극자외선 파운드리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해서요.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반도체 업종도 중심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램, 낸드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뉴욕 시장을 보니까 넷플릭스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시장에 또 맥점과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뭐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약간 중소형 업체들,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 뭐 PSK, 뭐 코미코 등이 일단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 캐파를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성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런 이슈 자체는 긍정적이다. 뭐 삼성전자나 중소형 부품주들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 뭐 반도체 디램 가격에 좀 지속적인 좀 하락세라든지 아니면 약간 언택트 관련된 소비주들이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 우리나라가 같이 좋았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들 기업이 꼭 차익선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적다. 다만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자체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경기 자체가 여전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안 좋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후행 지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선행 지표를 좀 더 포커스에 맞추실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전체의 관심은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언택트 소비 시장 경제화가 활성화가 더 확대가 된다라면 이런 그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주가 자체에도 약간 삼성전자는 엄밀히 따지면 이번 상승장에서 전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42,000원대까지 하락했고 49,005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섹터 관련해서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걸 본다라면 꼭 미국 관련돼서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은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좀 호재에 조금 더 앞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글락소스미스 클라인과 위탁 생산 계약 소식 전해드렸고요. 8년 동안 2억 3,100만 달러, 2,839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호가가 한 2.6% 강세 흐름 들어오거든요. 62만 5천 원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대표님의 분석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미국 제약사하고 이번에 GSK하고 해서 합치면은 한 4천억 정도, 한 5천억 가까운 금액이죠. 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의 한 70%에 육박하는 뭐 정도의 그 수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GSK 쪽하고의 계약 기간이 7년 아니겠습니까? 7년이라면 1년 기준으로 치면은 네. 한 300억에서 400억 내외의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인 금액 중에 연간 규모가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봐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큰 계약을 수주를 하고 따오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의 기업 그 시장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실적 자체가 더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달에 한번 상승하고 나서 계속 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이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는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오늘 실적 수주 소식이 나온 거는 주가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매물대를 62만 3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 이 1,700억 원 유상증자 추진 소식 있습니다. 오늘 6% 약세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400원서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승 출발하는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이 1999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 정확히 잡히는 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은 0.4%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718선을 터치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3원 20전 상승하고요. 현재 환율이 1,233원 90전을 기록하네요. 자, 일본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1% 상승세 2573엔대고요. 엔달러 환율 107엔대입니다.
대표님 오늘 전반적인 흐름 봐주시고요. 앞서서 제주항공 1,700원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좀 덧붙여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티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왜 그러냐면 매물 극대를 완벽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1,900포인트를 돌파시키면서 2,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추면서 외국인들이 뭐 아주 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유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월말까지는 상승 기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동시효과보다 상당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혼조세라고 하더라도 동시효과보다는 좋은 모습이고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그리고 뭐 화학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약간 오늘도 동시효과 때 그런 게 포착이 됐습니다만은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대형주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평균 1% 이상의 전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 개별 종목은 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10% 이상의 상승도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강한 섹터를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향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좀 고르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군들이 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때 좀 강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유통주들이 어쨌든 양에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좀 매기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주들도 조금은 더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랑 좀 맞물리면서 좀 생각했던 것만큼의 상승은 좀 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뭐 좀 아주 눈에 띄는 섹터는 없습니다. 일부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의 부품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강했었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뭐 보안주라든지 뭐 언택트 관련된 소비주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흐름 자체가 아주 뭐 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랑 같이 묶는 것이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이죠. 그저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매기는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저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오늘 조금 더 그러니까 어제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면 오늘은 어제의 스마트 그리드 쪽하고 오늘 이쪽이 더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꼭 그 뉴스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약간 지진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한반도에도 대형 지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업들이 좀 일부 테마성을 묶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중소형주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테마 섹터 상위 부분을 좀 봤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말씀해 주셨죠. 풍력, 2차 전지 이쪽이에요. 정책 관련주 모멘텀이 있는 섹터로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 SNC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영향을 맞았던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서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 말씀드렸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주항공은 현재 5% 약세 흐름으로 18,600원 선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코미코 종목 좀 볼게요. 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증설에 따른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죠. 오늘 4.8% 강세로 34,700원 선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이지웰 종목도 2.7% 상승하고 있어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온라인 소비와 오프라인 소비 이쪽에서 긍정적이었고 둘 다 괜찮다. 그리고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대 이런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나 봅니다. 12,950원 선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 종목 피에스텍, 누리텔레콤, 동구 SNC 코미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엑츠, 모아텍 이런 종목들이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 대표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대표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언급을 못 해드렸습니다만 제주항공이 어쨌든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고요.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진에어 이런 기업들은 뭐 발표 안 했습니다. 충분히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고 정부 자금이라든지 정부 정책 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대출인 것이지 뭐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은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오히려 자금 비용, 조달 비용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700억 정도의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14,000원 정도 그 발행가라고 본다라면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이면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한 17,000원 초반까지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열어놓으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앞에서도 뭐 언급해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섹터가 아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있는 섹터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SK 바이오로랜드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SK 바이오로랜드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SK는 좀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은 뭐 여전히 좀 움직임이 좀 강하지만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항공주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육로 택배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기업들은 또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CJ 대한통운 6%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한진 같은 기업들도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물류 관련돼서의 기대감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 바이오텍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 관련 소식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우선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제조 보관 이런 이슈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45% 상승부를 켜면서 21,0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이중 내용물 용기에 대한 특허권 취득 소식 공시로 냈었고요. 0.1% 상승하면서 43,300원인데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인데요. 대표님, 오늘 시장 개장 분위기 한 주 평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 드십니까? 네, 뭐 이번 주에 어찌됐든 2,000포인트 한번 터치했다는 부분들 네, 그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요인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차익성 매물을 현금화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월말까지는 좀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좀 못 올라갔던 섹터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강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좀 더 주목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그 강한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좀 최근에 좀 쉬었던 게 반도체 관련된 섹터하고 5G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이들 종목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언택트 소비주라고 불렸던 종목들도 이번 주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좀 반등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2,000선 위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나면서 현재 1,994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716선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개장 분위기 잘 살펴드렸습니다.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5G 관련주 이노와이어리스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는 LG U+와 함께 기지국 검증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이 양회에서 480조 원 규모의 5G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하반기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2% 급등 마감한 다음 오늘은 장 초반 1%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인데요. 오늘은 월간 점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흥 SAC가 21.3%, 넵튠이 18.08%, 세코닉스가 10.2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1% 미만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바로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 혈장치료제 관련주로 관련해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가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이영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월간 점검해 주셨는데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20%,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3%, 성광밴드가 4%가량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모든 종목이 수익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 중에서 일진다이아와 성광밴드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기대감 있고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라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소폭의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특집으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밑그림을 좀 그려보는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특집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실적 특집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었고 실적이 너무 나쁘면 어떨까라는 긴장감도 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실적 발표 보셨어요? 우선 뭐 1분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1분기 이제 코로나19 국면이 진입했었으니까 네.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거의 지난해와 비교를 해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쵸. 약간 올라갔을 정도로 오히려 매출은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31.2% 네. 상당히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타격을 받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충격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코로나 국면이 이제 벗어나는 국면이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2분기 이제
6월쯤이 될지 또 뭐 3분기, 4분기로 가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의 성과 그리고 이 영업이익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배종찬 소장님은 어쨌든 1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그 다음 2분기나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오현진 팀장님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수치는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순이익이 한 반토막 정도가 났고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한 60% 정도 꺾였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해준 것이지 다른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상치보다는 이제 괜찮게 나왔다 이런 평이 있는 것은 예상치가 너무 낮았죠. 그쵸. 그래서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킨 것이지 절대로 괜찮은 실적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자동차라든지 유통, 증권 뭐 대부분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 또 모든 업종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IT 대형주는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에 선방을 해줬고 네. 반면에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반사수혜를 받는 뭐 그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이제 타격이 심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사의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면 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전망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역대 컨센서스 중에서 변동이 가장 많이 될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2분기가 어쨌든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뭐 각국이 이제 약간의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고3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2차 코로나 확산 우려보다는 포스트 코로나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도 보시면 이제 수출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6월 달에는 생각보다 또 수출이 빨리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5% 차지하는데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경제 재개를 가장 빨리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6월 수출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쨌든 수출주로 포진이 많이 돼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예측입니다.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아는 것이다 이런 거지만 지금의 2분기 실적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이 1분기 실적 발표와 이제 2분기에 다음 분기에 어떤 실적이 나올지를 뭐 예상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해보는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제 1분기 실적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적 기반을 하면서 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를 하자라고 늘 이야기는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실적만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실적 플러스 알파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될 텐데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외신을 보기도 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30년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절반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변하고 있고 시장도 변하고 있고 경제도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플러스 알파에 초점을 맞춰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그런 인사이트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수급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겠죠. 수급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동안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좀 찬바람을 좀 불게 했던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건데 약간의 변화 조짐은 보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매우 작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급의 규모가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규모라도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것이니까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일단 매도해요.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를 다음 주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종목군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제가 볼 때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말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3분기라든지 4분기 정도의 실적이 좋아질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2분기 실적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어도 그게 이제 반영돼서 다 올라 있으면은 이제 신규 접근하기는 당연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니까 그 가격 매력을 가진 종목 중에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종목,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 맞습니다. 떨어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조정을 받는 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가 종목 따라잡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니까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종목을 철저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IPO도 주목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IPO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IPO가 미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바이오 신약 업체인 SK바이오팜 몸값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IPO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예전부터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기업이 그 BTX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 그래서 국내 3사 엔터사를 합친 것보다 몸값이 훨씬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여들의 상장,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밀렸던 IPO가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IPO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PO 일정들을 한번 보시고 공모에 저는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제 일정을 보면 그 임상시험 수탁업체인 뭐 드림CIS나 뭐 유전체 분석업체, 뭐 소마젠, 이런 공모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은 IPO 시장에 대한 참여도 고려해보자,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적에 더해서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 그리고 가격이 낮아져 있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낮아져 있는 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IPO도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IPO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배종찬 소장님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실적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 좀 볼까요?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이 사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메르스 때와도 다르고, 이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중요 지표들은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의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 지표도 챙기되 전반적인 흐름도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후장대한 쪽도 상당히 기술력이 확보돼 있다면 앞으로도 좋겠지만, 당장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국가 간의 왕래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이 수출과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일정한 시간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유가라든지 또 미중 갈등, 이것이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코로나가 또 가을에 2차 유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가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수출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의존도가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또 챙겨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지금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도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괜찮은가? 그렇다면 이 현금 자산이 좀 충족돼 있고, 그렇다면 이 기업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이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코로나19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면 충분히 곽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는 쪽이 의료 관련, 바이오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항공업계 어렵습니다. 또 해운도 힘들죠. 유통도 지금 곤혹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드디어 이제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항공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뭐 진에어, 제주에어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당장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다면 투자 여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러니까 세세한 펀더멘털 상에서의 지표도 챙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불확실성의 국면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3분기, 4분기 회복이 된다고 전제할 때 어떤 것이 하여튼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업종이냐,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패러다임에서 같이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낮은 가격에 역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종목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사실 또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양상이 좀 불거지면서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중국의 양회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간단하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윤진 팀장님 먼저.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재선을 노리고 네. 중국과의 대립 관계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코로나의 책임이라든지 경제 책임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슈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당분간 변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 이런 부분들 이어질 수 있고 중국도 어쨌든 막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다시 한번 무역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이냐 아직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어차피 지금 미국도 중국도 경제가 급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양이 포커스예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관련된 그런 리스크까지 부각시키면서 중국과 전면전을 간다면 결국은 미국 경제 부담에 대한 부분, 지수 하락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의 대치 정도만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부분, 하지만 그렇다고 급락시키지는 않을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양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정치국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방안 일단 나왔고요. 자동차 구매 촉진 정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방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푸는 방안이 나왔는데 포커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소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팔리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개선되고 중국의 소매 판매 개선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그 판매 부양 정책 한 번 더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쪽에서도 분명히 1차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변한 게 없다. 그거는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현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쪽으로 번져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자, 그렇다면 배종찬 소장님은 중국 쪽의 이야기, 양회 쪽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결국 우리가 양회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그렇죠. 열리는 거거든요. 중국 변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양회에서 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각 국가별로 지금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셈이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경기가 좀 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는 이것이 말 그대로 상당히 속도 자체가 빠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이건 상당히 정치적 전략적인 거죠. 왜냐하면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코로나19 지금 미국 거의 9만 명 벌써 넘어섰죠, 사망자가.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중국에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장관도 계속 중국이 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자기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바로 이쪽에 판벨트 그리고 러스트벨트 중서부 지역 이쪽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중국으로부터 빨리 이런 압박을 통해서 합의를 이행해라. 1차 합의를 이행을 해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 기술이거든요.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다른 골목까지는 네. 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불거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말싸움이라든지 정책적인 상장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한 상장을 좀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더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전문가들의 일단은 보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면서 그럼 투자의 길을 저희가 찾아 드리는 게 결국엔 저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실적을 기반하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런 플러스 알파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까지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으실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보고 계세요? 그 지금의 흐름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이제 챙겨야 네. 되는데 중후장대한 것도 초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뭐 PER 대비 싼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다소 미진하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 운수, 항공, 화학, 유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네.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조율에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영향을 비율적으로 덜 받는 것이겠죠. 음식료품이라든지 또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업종들은 상당히 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품, 그다음에 종이 목재. 네. 사실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소비가 가능한 그다음에 또 의료 정밀 네. 또 제품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도 이 평택 캠퍼스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반도체도 지금 당장은 썩 좋지 않지만 3분기, 4분기 갈수록은 초기술적 격차가 유지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투자 전략을 궁금해하실 텐데 오현진 팀장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단적으로 그 1분기 어닝 쇼크주를 역발상으로 보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치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얼마나 이제 경기가 좀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에 2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될 거니까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어닝 쇼크를 낸 기업 대표적으로 정유주 있습니다. SOL 1조 이상 영업 손실 났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주 당연히 소비가 얼어붙기 때문에 역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유주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철강주라든지 유통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어닝 쇼크를 낸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격, 가격 매력이 가장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좀 축소시키면서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1분기에 어닝 쇼크를 낸 기업이 뭔지를 한번 리스팅을 해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투자의 종목이라든지 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실적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8시에 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